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울산 데이터센터 운명의 엔진인가 기후위기의 가속인가를 주제로 오늘 귀하신 민주노총 울산 지역본부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에서 강연을 의뢰받아서 오늘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다시 촬영을 하는 이유는 데이터센터 요즘 말이 많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평소부터 쭉 해왔어요. 그래서 현장의 언어로 풀어냈었는데 아무래도 현장의 조합원들 만나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정제된 내용으로 조금 말씀드린 내용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별도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내용이 있더라도 함께 조금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미국에서 미시간 주립대학교 텔레커뮤니케이션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울산대에서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 저술 활동도 활발하게 해오고 있고요. 오늘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현장의 언어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뭐 논문도 찾아보고 이렇게 공부도 했었는데 좀 가장 쉬운 논리 혹은 좀 어떤 분들에게는 거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것 저는 자본의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올해 2026년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네, 그렇죠. 1,320원입니다. 자, 그런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 사업주는 어떻게 되죠? 네, 노동부에 신고하면 네, 벌금 받고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서 만약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원으로 주는 사업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고발해야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데이터 센터 건립은 분명히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문제는 그러면 데이터 센터 안 지어야 돼? AI 안 해야 돼? 이런 내용으로 귀결이 되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초고대 자본에게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100원으로 규정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바로 그 부분으로 저는 자본은 자본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당 지금 현재 AWS, SK에서 울산 데이터 센터를 진행한 걸 아주 거칠게 얘기를 하면 시민 편의성이 없죠. 물론 국가라는 단위에서 본다면 AI 산업 발전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현재의 방식으로 데이터 센터가 건립되어지고 운영이 되어진다면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울산 시민들은 과연 어떠한 편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일부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클라우드의 물리적 무게라고 말씀드렸는데 구름은 무게가 있나요? 없죠. 네, 수증기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데이터 센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구름 위에 있다. 클라우드 서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의미상으로 하는 얘기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은 네, 구름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결국 어느 곳인가의 데이터 서버에 이러한 영상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런데 구름이라고 했을 때 우리 그 구름의 무게 안 느껴지시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물리적인 서버 공간, 즉 초거대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이 과연 우리가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했을 때 마치 자원수탈과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공업용수 그리고 에너지 문제, 전기 문제 이런 것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현실과 환상 속에서 항상 얘기를 하죠. 네, 그 내용은 바로 AI 산업 그리고 IT 산업을 우리는 굴뚝 없는 산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요즘 여러분 4월 22일자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20만 원이
넘죠. 네, 그런데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가 뭐 5만 원, 6만 원, 굉장히 뭐 3전 5만, 5만 3전 가나요? 막 이런 위기감이 팽배했었는데 주가가 벌써 그때와 최저점과 비교해서 거의 4배 이상 상승을 했죠. 그 말은 결국 우리가 말하는 AI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다 거대 장치 산업 그리고 최첨단 기술력에 근거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난 지구가 우리 인류 문명이 30년, 40년, 50년 동안 진행해왔던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보면 역행을 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쓰는 자원, 즉 에너지와 물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한 내용으로 증가 중이니까요. 그래서 울산은 기존의 제조업의 중심지였죠. 아시다시피 석유, 화학, 자동차, 조선, 기계공업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의 심장을 이끌었던 경제발전의 심장을 이끌었던 심장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울산에 어떻게 산업전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게 데이터 센터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장치 산업이고 많은 하드웨어적인 제조업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물론 제일 작은 메모리 반도체 칩부터 시작해서 초거대 하이퍼스케일의 데이터 센터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해 보고자 하는 것이 AI 폭식이 시작됐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구글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구글에서 여러분 구글을 하면 여러분이 입력을 하는 순간 혹은 네이버 지도에서 무엇인가를 검색하는 순간 컴퓨터가 작동이 됩니다. 가만히 대기 모드에 있을 때와 컴퓨터를 막 쓸 때에 다르죠? 스마트폰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평상시에 안 쓰시고 있을 때랑 게임을 막 한다. 뭐 이랬을 때의 발열량이라든가 즉 에너지 소비량이 다릅니다. 대기 상태에서는 18시간, 24시간도 이렇게 배터리가 버티게 되지만 그러나 게임을 하고 유튜브 계속 보면 배터리가 빨리 닳죠. 그래서 그 논리입니다. 일반 구글 검색할 때는 한 번에 0.3W 정도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챗GPT 써보셨죠? 네, 챗GPT는 무려 10배까지 거의 10배 정도 되는데요. 문제는 일반 전기를 쓸 때보다 AI 쓸 때 물론 우리 전기는 아니죠. 근데 데이터 센터에서 소모하는 연산량이라고 그러죠. 그건 훨씬 많습니다. 10배 정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2026년에 전 세계적으로 거의 1000테라와트 정도, 그다음 이 내용들은요,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하는 전기량이 일본과 러시아가 연간 생산하는 전력 소비량과 거의 맞먹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잠깐 화면 점검한다고. 네. 그래서 현재 기본적으로 과거의 데이터 센터는요, 하나의 규모별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 약 10만 가구 정도의 전력량을 사용했다면 차세대의 데이터 센터는요, 하나에 무려 200만 가구 정도가 쓸 수 있는 엄청난 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중에서는 이런 전압 변동으로 데이터 센터를 그냥 동시에 60개를 차단시켜 버렸어요. 이것은 이제 전력망 붕괴를 가져오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좋은 혹은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물론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이 되겠습니다. 네. 전기뿐만 아니라 용수도 문제죠. 왜냐하면 뜨거운 열이 나니까 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돌릴 때는 물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가르칠 때 두 가지 말이 있죠. 전기 먹는 하마, 물 먹는 하마. 자, 클라우드가 마시는 물들은요, 지역과 조금 다릅니다. 얘는 말 그대로 정말 좋은 그냥 구정물 안 되죠. 하수도 처리 안 됩니다.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것 이상의 마실 수 있는 물을 생산해야 이게 이걸로 열을 식혀줘야 데이터 센터의 그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살균제도 있고요. 그리고 얘는 증발을 하는 거죠. 수증기로 증발하기 때문에 완전 그냥 소모되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식히고 나서 다른 배수관을 거쳐서 흘러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설거지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연기로 수증기로 올라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물 자체가 흘러가기보다는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초고대 데이터 센터는요, 서버 냉각을 위해서 물 용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3만에서 5만 명 정도의 규모의 하루 물 사용량이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은 또 밤에 주무시죠. 물 사용하지 않는데 데이터 센터는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24시간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 얘기를 할 때요, IT 기업들, 요즘 뭐 AI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린워싱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네. 그린워싱. 말 그대로 초록색으로 씻는다는 표현인데요.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요, 특히 아마존에서는 뭐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했다. 그리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를 구현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요, 자세히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버지니아 교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가스, 석탄에서 발전하는 언번들 REC, 즉 구매를 해서 장부상으로 우리는 100%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친환경의 전기를 가지고, 특히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굴리는 곳은 전 세계 단 한 곳도 없다. 그래서 좀 거친 말로 데이터 센터는요, 말은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우리 지역, 울산 지역에 있는 전력과 그 다음에 수자원을, 제가 좀 거친 언어를 썼는데요. 특히 여름철에 물 부족할 때, 이럴 때 착취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착취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초고대 하이퍼 데이터 센터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 데이터 센터 하나만으로는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착취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 위치한 지역에서 전력망을, 즉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니라 오히려 전기가 부족해, 심지어는 어디로까지 갑니까? 원자력 발전도 더 추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바로 여러분들은 데이터 센터가 움직이면 결국은 화석 연료 중에서 가장 현재 인류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름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AI가 우리 인간 사회의 물질 문명, 특히 생활을 편리하게 하죠. 엄청나게 합니다. 이 PPT 화면의 내용도 저는 AI를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이익이 되긴 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즉 카드 쓰긴 편하죠. 그러나 월급날 되시면 그 카드 쓴 만큼 카드 청구서 날라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기술 개발, 발전 속도보다는 AI 데이터 센터 건립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울산이라는 곳을 보게 되면요, 거의 1기가와트 쪽으로 확장을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데이터 센터의 양은요, 거의 10,000세대 정도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울산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을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우리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물론 법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이게 네 에너지 네가 한정 거치하고 네가 써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한마디로 전기세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AWS 본사는 미국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습니까? 네, 당연히 미국에 있죠. 뭐 한국 지부라 하더라도 수도권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울산 지역의 전기 배선망부터 시작해 전기양, 물론 SK가 LNG라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 물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물 사용량도 많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하면 과연 울산에게 무조건적인 혜택만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숫자로 검증해야 될 내용이죠. 그리고 제가 가짜 일자리와 디지털 식민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울산시에서는 7만 8천 개 정도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축구장 5개, 저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아주 쉽게 얘기하면 거대한 서버실, 좀 더 편하게 생각하시면 PC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PC방에 사람이 없는 거죠. 컴퓨터만 그냥 수백 대, 수천 대, 수만 대가 있는 겁니다. 모니터도 없고요. 서버만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서버 짓는데 그렇게 많은 최첨단 공법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장치 산업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뼈대 세우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력이라든가 자본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자, 서버가 데이터 센터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IT를 전공하는 혹은 AI를 공부하는 혹은 AI 연구하는 연구진들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 것인가? 없습니다. 그냥 그는 컴퓨터 거대한 하드디스크 혹은 거대한 메모리, 거대한 CPU, GPU가 모여 있는 곳이라서 연구진 거기 없습니다. 상주 인력은요, 혹시나 점검하고 경비 쓰시고 혹시 물리적인 에러가 있지 않을까, 화재라든가 다른 위험이 없을까라는 분들이 계시는 그 정도의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역 경제에 사람들이 붙을 것이다, 혹은 인력이 창출될 것이다, 울산의 경제 발전을 기대할 것이다 라는 것들은 다른 서드 파티들이 붙어줘야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물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미포 산단에 있기 때문에 당장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울산은 고온다습하죠. 그래서 냉각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직격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쓴 거는요, 지역사회에 과연 미치는 영향력, 긍정적인 혜택이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SK가 내세운 LNG 공급은 뭐 LNG 아시다시피 청정 에너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석 에너지가 거대하게 사용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비판을 넘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AI 데이터 센터 특별법을 통해서 평가 완화해주고 인허가 간소화 규제 완화해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과연 주민의 편익과 지역사회에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속 조치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다 건설이 된 다음에 이거 뭐 끼워넣기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최근 수중 데이터 센터 표준 모델을 2030년까지 개발하겠다. 그래서 511원 예산도 확보했고, 해수냉각 통해서 전력도 30% 절감을 하겠다. 그리고 뭐 물도 해수 처리하겠다. 이렇게 수심이 20m 정도에. 그런데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건 2030년까지 표준 모델 개발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앞으로 5년 정도 남은 내용이죠. 개발해야 한다는 실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5년 이후에 우리가 할 건데, 그 사이에 지역민이 얻어갈 수 있는 내용은 어떨 것인가. 지금 우려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AWS가 설치가 되고, 근데 이제 시간적인 격차, 5년, 6년이라는 건설되는 시간 동안 또 그럼 완성이 되면, 실증이 되면 그 실증을 또 짓는 데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거의 10년 정도 프로젝트가 되는데요. 그리고 일부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아니, 수중에 지으면 바다 생태계가 또 뜨거워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안 그래도 뜨거워져서 지금 난리인데 그 얘기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주장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실증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얘기할 때 디지털 식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예전의 식민지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식민지라는 것이 생겼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국가라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거대 기업이 국가의 이름으로 지금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생태적으로 그 초국적 빅테크, 뭐 AWS라든가 SK라든가 가스 발전, 냉각탑이 오염되고,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죠. 수증기 배출하니까. 그 다음에 울산에서 제공하는 전기세는 미국보다 당연히 쌀 겁니다.
그리고 수자원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기와 수도는 공공재입니다. 여러분 수도요금 SK한테 내나요? 아니죠. 통신료는 SK한테 내지만 KT, LG U+에 내지만 물세는 수자원공사, 국가에게 지불하는 거죠. 전기세 한 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AWS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는데 노동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민이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무늬만 REC 뭐 이런 거 서류 사서 이런 거 한다든가, 근데 저는 이런 거보다는 울산에서는 지금 부의식 해상 풍력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울산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초과 이익분에 대해서 재생에너지가 쓸 수 있는 부분으로 분명히 그런 제도적인 법안들, 최소한 조례라도 마련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재처리수를, 즉 냉각했던 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저는 투쟁의 관점, 단순하게 기후위기를 막자 뭐 이런 내용보다, 죄송합니다, 단순하게라기보다는 그냥 기후위기라는 단어에만 우리가 매몰될 필요는 수는 없다는 거죠. 즉 에너지의 정의가 뭐냐라는 거죠. 에너지는 말 그대로 저는 공공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재에게 특혜가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송전망, 배선망부터 시작해 이런 특혜가 가는 건데, 그 특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시민 편익적인 부분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숫자 갖고 장난을 칩니다. 정보의 투명성, transparency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과연 AWS가 가동이 됐을 때 초기에 그 매일매일 얼마의 전력량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물은 얼마나 쓰는지, 그리고 그 배기가 됐을 때 정말로 수증기만 배출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주민들이 알 권리가 당연히 보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파트 지을 때, 건설할 때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하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공사를 하다가 유물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공사 다 올스톱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과연 데이터 센터 환경이라든가 보건평가에 대해서 노조가 추천하는,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데이터 센터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초고대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물론 그 기간이 1년, 2년, 3년 끌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한 전문가들이 그렇게 참여해서 이런 것이 과연 주민은 어떨 것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거 한두 달 늦는다고 해서 데이터 센터가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트 2, AI 시대의 디지털 심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입니다. 이쪽 파트 2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해외 사례라든가, 그리고 과연 데이터 센터는 그러면 악이란 말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저임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뭐 스마트폰 쓰지 말고 우리가 1980년, 70년 아니면 500년, 1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기후위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인가? 즉 문명의 이기를 완전히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계 사례에서 어떻게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래서 또 저는 한편으로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반대하고 지역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여러 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22년 4년 전 같은 경우는요, 약 460테라와트 정도가 데이터가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올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1000테라와트 정도가 넘어갈 상황입니다. 2배 이상 상승을 했죠. 4년 만에 이번에는 이제 전 세계 상위 5개국 소비량과 맞먹는 분야인데요. 지금 예전의 데이터 센터는 그냥 그 자료를 보관하는 서버 하드디스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국가 권력, AI 권력을 상징하는 주체가 되어버렸죠. 그것은 하드웨어에다가 그래픽 카드, CPU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된 그런 형태의 그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USB 정도의 기능을 했던 것이 하드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의 기능을 했던 것이 이제 컴퓨터가 됐다. 그러니까 훨씬 더 비싸겠죠. 그러니까 그 저장하는 데 드는 비용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컴퓨터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훨씬 많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는 그러면 인류가 포기해야 될 것인가? 한쪽은 짓자, 한쪽은 막자, 건설을 막자 이렇게 투쟁으로 해야 될 것이 문제들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그 에너지, 최근에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전 세계 에너지 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름값도 1리터당 뭐 2,000원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죠. 자, 그래서 미국 같은 사례를 살펴보면 2023년에는 4.4% 정도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28년에는 미국 전체 에너지 소비량이 약 12%, 약 3배 정도가 증가하는 엄청난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한 1.5% 정도 사용되는데 2030년에는 3배 정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결국 AI를 전용으로 해서 수요하는 건 수요가 폭증한다, 폭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뿐만 아니라 이 식수와의 전쟁, 즉 물이 깨끗하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수자원 스트레스, 즉 미국 지역에서도 이 양질의 수돗물이, 즉 그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열을 식힐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좀 굉장히 큰 고민거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서버 한 대당 옛날에는 한 8kW 정도 사용했는데요. 지금 여러분 엔비디아 아시죠? 전 세계 시총 주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엔비디아의 H100 같은 경우는요, 한 렉당 50kW에서 100kW, 거의 지금 심하게 10배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칩 전체 하나당 4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가 2천 원대를 넘어가게 되면서 소음이라든가 열 식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한계가 지금 봉착돼 있죠. 물론 이런 걸 극복하는 노력도 더욱더 절실하게 지금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전기를 만약에 쓸 수 없다면, 즉 전기를 어떻게 하면 적게 소모할 것인가, 발해를 잡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AI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분 에어컨 아시죠? 가정용 에어컨. 그런 식으로 지금 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소음기, 여러분들 실외기라 그러죠? 시력이 막 돌아가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술이 집적화되면서 이제 거의 현재 정통적 에어쿨링 방식은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콜드 플레이트라는 형식으로 차갑게 면적을 액체로 쿨링시킨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결국은 지금 현재 대부분의 내용, 그 데이터 센터의 열을 낮추게 한 방법은
콜드 플레이트가 가장 현재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우리나라도 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네이버 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액침 냉각, 즉 이멀전 쿨링, 완전히 그냥 칩을 여기에 담궈버리는 거예요. 자체도. 그러면 여기서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펌프와 팬도 그 쿨링도 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서버를 물에 담궈 놓는 거죠. 그래서 이 페어리라든가 냉각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으로 현재 데이터 센터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물 사용 같은 것도 계속해서 물 공급하는 거 아니라 용수 문제는 이걸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 액침 냉각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진화, 이것이 이제 기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I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 액침 냉각 시장 기술력을 확보한 회사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뛰어들고 있죠. 그래서 거의 연평균 50% 이상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요. PUE 단위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제가 별도의 용어 정리로 마련 그 쇼츠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 이하를 달성하라고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네, 빅테크에서도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콜드 플레이트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직 액침 냉각은 미래의 대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 PUE, 그다음 WE 이렇게 전력 효율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그 냉각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1.09를 지금 딥마인드는 AI 냉각을 달성하고 있고 1.09 한계의 선입니다. 내리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자원 효율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데이터 센터에서 냉각용 물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0으로 하겠다. 이런 주장을 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프로젝트 넥틱이라고 해서요. 바다로 수중 데이터 센터가 또 최근에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각광을 받고 있죠. 말 그대로 그냥 바닷속에 채워서 바닷물로 식혀버리겠다. 바다는 어마어마하게 넓죠. 그 넓은 곳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진동이 발생을 바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 냉각제 바닷물 자체가 그 상시 수온이 있죠. 그래서 상시 낮은 14도, 13도 정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찬물을, 바닷물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 냉각제다라고 해서 지금 수중 데이터 센터 건립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목표가 AI 3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지정학적인 즉 집중과 분산의 패러다임이 현재 가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지금 AI 패권 전쟁이다 할 정도로 치열하죠. 그리고 전 세계 65%의 그 하이퍼스케일의 데이터 센터가 미국과 중국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 뭐 7조 원 아마존 AWS 울산 데이터 센터에서 7조 원 투자한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초고거대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당연히 국가 주도의 인프라망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이에 반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요, 규제를 굉장히 심하게 해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럽도 노력 중에 있었습니다. 과거입니다. 자, 그래서 기후 중립의 협약이라든가 일정의 효율이 안 되는 거는 짓지 마! 이렇게 방식으로 유럽은 해왔는데요. 이런 부분도 유럽에서는 조만간 데이터 센터 건립에 대한 큰 변화가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옆집 일본 같은 경우는요, 재난에 관련된 회복과 그리고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를 AI 분야에 따라잡기 위해서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도쿄의 집중을 탈피해서 우리나라처럼 지방으로 거점을 분산하고 그리고 그 재난을 대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유치 저항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이유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각 기술이라든가 전력 효율이라든가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아일랜드 더블린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아일랜드가 막 데이터 센터를 마구마구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전력의 30% 이상을 흡수를 해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우리는 아일랜드에서는 지을 수 없어.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으려 그러면 네가 전기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니네 데이터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거 그거 확보되지 못하면 못 지어. 이렇게 아일랜드에서는 발표를 했고요. 네덜란드하고 미국도 조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아예 이번에 메타라고 아시죠? 페이스북 모회사 데이터 센터 부지 자체를 허가를 아예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유럽의 거점이 되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요, 아예 그냥 주민들이 이 송전망 확충을 반대를 해서 추가적인 데이터 센터 건립을 막은 상태이고요. 여러분 칠레 세계에서 제일 긴 나라 보이시죠? 구글 데이터 센터에서 너무나 많은 거의 하루에 7,600배럴에 대한 물을 너무 많이 쓰니까 시민들이 그냥 반대 일어나왔고요. 환경법원의 제동으로 아예 그냥 수자원 설비 없는 공랭식으로 전면 재설계했다. 그래서 이제 막은 건 아니고 물 사용이 없는 공랭식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해서 현재 글로벌 트렌드는요, 지역사회의 동의 없이는 AI 인프라가 확장이 불가한 것으로 가고 있는데 울산은 이역에 역행한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수도권에 60% 이상이 데이터 센터가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65개의 데이터 센터가 지금 대다수가 수도권에 밀집이 되어 있어서 아시다시피 전력망 포화라든가 송전선로 부족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최근에 경기도 지역에서 펼쳐졌던 우리 동네는 안 돼, 님비라 그러죠. 갈등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시행을 해서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울산이라든가 강원이라든가 전라도라든가 이런 쪽에서 특구 지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역 선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울산 SK AWS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의 개요를 살펴본다면 약 한 40억 달러 정도의 국내 최대 AI 전용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거고요. 울산 미포 국가산단에 축구장 5개의 크기에서 초기에는 한 103메가와트 정도로 했다가 2030년까지는 1기가와트급으로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산의 특구 활용해서 제조업 중심 도시에서 아태 지역 글로벌 데이터 센터 허브로 퀀텀 점프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는요 100조 원의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이것은 자원만 빨아먹는 블랙홀일까요? 아니면 울산 지역 전체의 AI 전환, AX 전환을 이끌어내는 혁신적인 내용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딱 피부로 와닿는 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작은 103메가와트 시작한다 하더라도 울산에 1만 가구, 약 한 4만 5천 정도의 4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당장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고용이 창출되는 인원은 추계입니다만은 140여 명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에 프로그래머들이 없다니까요. 자, 그럼 결국적으로 지역 경제에 40억 달러 투자된다고 하지만 그 대부분의 돈은 어디로 갑니까? 엔비디아로 갑니다. 울산 지역에 풀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나라 국가에서 지금 엔비디아에서 26만 장 들여오게 했는데요. 말 그대로 엔비디아에게 지불되는 돈이 대다수인 거지 그 돈이 울산의 경제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미치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지만 울산의 망은 어떻습니까? 전기라든가 수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AWS, SK연합에 모아주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핵심 인력들은 또 여기 있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과연 지역의 경제 기여도가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역 전력망 갈등, LNG 발전과 재생에너지 과연 LNG를 화석 기후위기 대응위원회 입장, 기후위기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LNG를 과연 화석 연료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친환경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저는 결론적으로 이건 기후 부채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주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즉 무탄소 에너지, CFE, 카본 프리 에너지 이런 거,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아리백 달성, 그리고 에너지 자립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PPA 전력 구매 계약을 통해서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자, 한쪽에서는 야, 데이터 센터 막으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대한민국 경제가 AI로 돌아가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공존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대기업 자본만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편익도 반드시 담보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신속한 인허가라든가 규제 완화라든가 또한 전 세계적인 AI 산업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는 건 아니죠. 구축하려는 노력들. 그리고 더욱더 필요한 것은 전기값이 싸야 되겠죠. 네, 그래서 기업체 입장에서도 운영비가 코스트가 떨어지는 거죠. 자, 이런 산업자의 측면인 반면 일반 시민이라든가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 본다면, 지역 주민이라든가 노동조합이라든가 시민단체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공공재죠. 에너지 정의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수자원 고갈을 막는 거, 그 다음에 양질의 입장을 보장하는 거, 그리고 전력망 과부하 방지하고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또 우리가 그 부분을 수용하는 그런 것에 대한 중요한 선제 조건이 되겠죠. 지금은 없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는요, 서버를 시킨 다음에 우리 목욕탕 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욕탕 물을 관로를 설치해서 지역 난방에서 스마트팜 에너지로 공급하는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의 이 카야나에서 루미 슈퍼컴퓨터는 서버 페어를 회수해서 난방의 20% 정도, 즉 시민 에너지를 공급하는, 물은 흐르니까요. 그 방식을 통해서 지역과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거시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가장 필요한 것은요, 정보의 투명성 요구입니다. 그래서 뭐 전력 효율이 어떻게 되고 숫자 효율이 어떻게 되고 탄소 배출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제도를 통해서 반드시 기후 영향 평가를 의무화해야 되고요. 우리가 환경 영향 평가하듯이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전력망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도 정부는 지금 많이 남는다 그러죠. 근데 얼마나 많이라는 부분들은 또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한 주체만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노총 울산 지역본부 같은 경우는요, 노동조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후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이 결합한 협의체 구축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노동자들의 그 데이터 센터와 의제를 통합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결론은 뭐냐면 장기적으로 자원수단 모델을 강제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연계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겠고요. 물 수자원이 물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방식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CBA, ABC 거꾸로 하면 CBA입니다. 외우고 싶죠? 자, Community Benefit Agreement라고 해서 지역사회의 혜택을 동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자본이 얻어가는 만큼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금 조성해서 디지털 소외계층이라든가 은퇴하는 노동자들을 펀드를 준다든가 AI 디지털 직무교육을 해준다든가 시민이라든가 노동자들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적은 인력이 할지라도 140여 명 혹은 150명이 할지라도 지역에 있는 인재를 고용하는 쿼터제를 둘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에너지 대시보드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실시간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지, 물은 어떻게 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 인류와 전기와 물은
신뢰가 떨어질 수 없는 21세기 사회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AI 심장, 데이터 센터가 될 수 있게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그냥 마구마구 빨아지는 에너지 블랙홀, 그다음에 님비스로 머물 것인가, 한마디로 혐오 시설로 머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렸던 네 가지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지역사회와 이익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우리 문명의 이기를 우리 인류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투명한 디지털 공공재로 진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파트 2의 저의 주장입니다. 네, 파트 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진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얘기할 때 항상 단위가 문제죠. 그래서 반드시 좀 챙겨두셔야 될 용어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이라는 내용, 어마어마하게 큰 슈퍼 울트라 캡숑보다 더 많은, 더 초거대 단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초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하이퍼스케일이라는 건 엄청난 큰 건데 밖으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가와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메가와트, 기가와트 막 그러고 헷갈리죠. 기본적으로 기가와트 정도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가 쓰는 기본적인 공기 하나를 나타낼 때 우리 1기가와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1기가와트는요, 현재 원전 1기가 생산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럼 원전 1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바로 동네 1만 가구가 쓰는 전력을 꿀꺽 삼키는 엄청난 양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데이터 센터는 물도 많이 먹고 전기도 많이 먹기 때문에 여러분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지수 등급, 에너지 효율 등급이란 거 보셨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도 하도 많이 먹어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전력 사용 효율성이 1 이하, 그리고 수자원 효율성도 1 이하, 이렇게 해서 물을 얼마나 절약하는지, 전기를 얼마나 낭비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또 다른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는요, 어떻게 온도를 낮출 것인가. 서버에서 계속 열이 발생하죠. 그래서 삼성전자 예전에 스마트폰 내놨을 때 발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적으로 에어쿨링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액침 냉각이라고 해서 뜨거워진 컴퓨터를 차가운 액체를 아예 그냥 서버가 이 액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도 훨씬 적게 먹고 그다음 소음도 안 나는 그런 핵심적인 미래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직 초거대 하이퍼스케일 규모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존의 폐열 회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컴퓨터가 작동을 하게 되면, 즉 서버가 작동하게 되면 열이 나죠. 이 열을 하늘로 뻗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데이터 센터의 굴뚝에 뜨거운 바람을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 굴뚝도 그렇고 또 열도 그렇고 지금 에어쿨링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뜨거운 부분들을 지역에서 아파트를 난방하는 물로 보낸다든가 또 열기로 보낸다든가 스마트팜의 농작물을 키우는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아리백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카본 프리 에너지, 무탄소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리백은 기본적으로 깨끗한 에너지만 쓰겠다. 리사이클링 100 이렇게 해서 그 용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린워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단어의 원뜻은 녹색을 씻어낸다. 이렇게 위장환경주의, 안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우리는 친환경 기업이에요. 에너지 뭐 쓰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는 뒤에서는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즉 기존의 화력 에너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 나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우리는 이런 친환경 기업이라고 속이는 것을 그린워싱이라고 그럽니다. 자, 저는 결국 에너지란 것은 이 CBA라는 용어는요,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초거대 회사들이 바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델을 꼭 해야 된다, 약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사회에 물과 전기를 쓰는, 즉 에너지 정의 공공재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동네 사람들에서 우리 동네 사람 휴식도 시키고요, 동네 환경도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겠습니다라는 최소한의 약속을 나타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존의 데이터 센터가 말 그대로 자세히 살펴보면 혐오 시설이었다면요. 이제는 그래서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스케일의 그 데이터 센터를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바로, 에너지를 낭비 없이 똑똑하게 사용해야 되고, 또 액침 냉각 기술도 더욱 발전시켜야 되고, 근본적인 것은 바로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렇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엔진을 100%로 사용해야 되고, CBA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모델,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의 커뮤니티 사회에서 아리백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액침 냉각도 가동시키고, 그 다음에 폐열로 따뜻한 이웃도 따뜻한 난방도 공급하고, 결국은 CBA가 상생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